네, 안녕하세요. 더드라이브 조창현입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차가 7세대 그랜저 하이브리드입니다. 계약자 중에서 현재 60%가 이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팔린 그랜저 3대 중 1대는 하이브리드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관심을 받고 있고 선택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전기차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서 하이브리드가 선택이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직까지는 일회 충전 주행거리가 전기차가 조금 짧지 않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타협점으로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7세대 그랜저의 가장 큰 특징이 보시다시피 이 일자 램프와 이 웅장하고 거대한 라디에이터입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이렇게 크고 뭐 이렇게 직각으로 딱 이렇게 깎아 내린 듯한, 이게 1세대 각 그랜저를 오마주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 전면부가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인데요, 그랜저 웅장하고 굉장히 멋지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과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제가 이 디자인에 대해서 뭐 어떻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옆모습을 한번 볼까요? 네, 옆모습인데 여기서도 이 맨 뒤에 보면 이 필러가 각진 느낌으로 이렇게 후면부 이렇게 디자인을 했죠. 이것도 1세대 각 그랜저를 뭐 흉내낸 오마주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팝업 문 손잡이가 주행 중일 때는 이게 들어가고요, 주행을 하지 않고 내렸을 때는 이게 이렇게 튀어나와서 손으로 잡고 문을 열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차의 또 하나 큰 특징은 여기 보시면 프레임리스 도어입니다. 그래서 유리창에 이렇게 프레임이 없죠. 유리창에 프레임이 없어서 이거를 만약에 유리창을 이렇게 내리면 이런 형태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또 특징이고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가 문에 이렇게 달려 있죠. 시승을 했을 때 약간 이게 조금 낮아서 운전석 쪽에 조금 이렇게 시야를 조금 가리는 느낌도 있는데 좀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에 달려 있고요. 18인치부터 19인치 이렇게 그랜저 7세대 그랜저가 타이어를 그렇게 장착을 했는데, 캘리그래피 모델은 20인치를 장착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4540R20 이 20인치 타이어가 끼어 있고요. 20인치 타이어를 끼우면 연비가 조금 나빠지죠. 7세대 그랜저 하이브리드 연비가 16.7에서 18까지인데, 근데 이 차의 같은 경우 20인치를 끼우면 15.7입니다. 그래서 연비가 한 2.3 정도 더 많이 연료를 소비하죠. 후면을 보시면 전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자 램프로 되어 있죠. 그래서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과거의 모델들이 뭐 여기건 어디건 이렇게 하이브리드라는 표시가 돼 있었는데, 이 7세대 그랜저는 하이브리드라는 표시를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봐도 이 차가 하이브리드인지 아니면 일반 휘발유차인지 뭐 알 수가 없죠. 그게 디자인을 좀 최소화한 그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그랜저의 트렁크를 보고 계신데요, 그랜저 트렁크 뭐 크고 넓고 하기로 유명하죠. 그랜저 정말 넓습니다. 트렁크가 480리터고요 여기는 펑크 키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 그랜저는 전장이 5m하고 전폭이 1.8입니다 전장이 5m 정도 되는 차라면 정말 긴 거죠. 그리고 전고는 1.4, 휠 베이스는 2.8, 공차 중량은 1.7톤입니다. 차도 조금 무겁죠. 원래 뭐 차 사이즈가 크니까 차가 약간 이렇게 묵직한 그런 느낌입니다.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 2열인데요. 2열 실내가 정말 넓죠. 제가 뭐 이렇게 거의 눕다시피 앉아도 주먹이 2개 이상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실내가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헤드레스트인데요. 헤드레스트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죠. 이렇게 돼서 또 두껍게
창문을 보시면 네, 아무래도 이 그랜저가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이니까 네, 이렇게 전동 커튼 블라인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굉장히 편하죠. 나중에 주행할 때 뭐 특히 어린아이를 뒤에 태울 때도 아주 좋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이 시트가 1열보다 약간 높습니다. 이게 높은 이유가 시트 밑에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가 살짝 높으면 앞에 전방의 시야가 트이는 네, 그런 효과도 있겠죠. 여기 보시면 공조 바람이 나오게, 따뜻한 바람도 나오고 뭐 에어컨도 나오게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충전,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2열에 센터 콘솔이 이렇게 있죠. 센터가 팔걸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팔걸이에서 라디오 볼륨 뭐 킬 수 있고 여기서 조절을 할 수 있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2열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1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 1열에 탔는데요. 지금 1열의 전체적인 이렇게 디자인의 느낌은 굉장히 수평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반듯한 수평이고요. 여기도 굉장히 수평이고, 디자인 컨셉을 이렇게 수평으로 잡은 이유는 좀 더 차체가 넓어 보이고 안정적으로 돼 보이는 뭐 이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캘리그라피라고 여기에 글씨가 여기 박혀 있고요. 이 차가 또 이 디스플레이 창이 계기판과 하나의 이 판넬로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끊겼죠.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디스플레이 창이 여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조 기능을 이 안에 담았는데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조금 이게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이게 주행 중에 이걸 시선을 좀 빼앗길 수 있거든요. 이걸 조절할 때. 그래서 이게 예전처럼 직관적으로 좀 만질 수 있는 이런 게 좀 더 좋지 않나, 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차들이 이게 터치 스크린이거든요. 이렇게 터치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많이 하죠. 이게 이제 굉장히 익숙해지면 또 뭐 편하게 쓸 수는 있는데 조금 시선을 뺏기지 않나 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제 라디오 뭐 이렇게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 글씨가 이게 밤에는 잘 보이게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낮에는 약간 이렇게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이 글씨가.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검은색으로 하든지 좀 글씨가 눈에 잘 보이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 차가 하이브리드 차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조그만한 창을 둬서 배터리로 하고 있냐 엔진으로 하고 있냐 이러고 뭐 아니면 주행 중에 하이브리드 얼마나 충전이 됐나 이렇게 막대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 네, 이런 게 있죠. 이 기어 노브가 여기로 들어왔죠. 그래서 기어 노브를 여기를 이렇게 돌리면 드라이브, 이렇게 누르면 후진, 이렇게 누르면 P, 파킹이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센터 콘솔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진 않고요. 태블릿 PC가 들어가긴 약간 조금 작은 느낌도 있고요. 디지털 카메라 정도는 너끈히 들어갈 그런 크기입니다. 네, 저는 지금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지금 타고 있는데요. 이 차는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죠. 그게 180마력, 최고 출력 180마력에 최대 토크 27이죠. 여기에 전기 모터가 추가되면서 최고 출력이 230마력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에 6단 자동 변속기가 물려 있고요. 한 8단 자동 변속기를 요새 굉장히 많이 쓰는데 왜 6단에서 머물렀을까 그런 좀 의문은 조금 있죠. 그리고 이 차가 전륜구동입니다. 전륜구동이어서 눈길이나 아니면 좀 미끄러운 도로에서 훨씬 유리하고요. 뭐 후륜구동이 승차감, 핸들링이 더 좋다라는 뭐 주장도 있는데 이 차도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핸들링도 훌륭하고 또 차가 워낙 조용해서 소음 정숙성 이런 걸 잡는데 굉장히 노력한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하부 소음도 거의 안 올라오고요. 외부에서 풍절음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차단이 돼 있습니다. 이 7세대 그랜저가 좀 깜짝 놀랄 만한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숙성 주행 중에 굉장히 정숙합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는 핸들링입니다. 핸들링이 이 현대차나 기아차가 어떤 약간의 유격, 그리고 약간의 부드러움, 그리고 약간의 출렁임,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특히 그랜저나 이 차가 좀 커지면 약간 출렁임과 이런 느낌이 더하죠. 유럽 차들은 좀 딱딱하고요, 서스펜션이나 이런 걸 좀 딱딱한 쪽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 차들은 조금 더 부드럽고 안락한 쪽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거든요, 세팅이. 그렇다면 과거의 현대차는 좀 미국 차에 가까운, 좀 말랑말랑한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이 7세대 그랜저는 굉장히 하드한 느낌입니다. 하체도 마치 유럽 차를 타는 듯한 그런 좀 단단함이 있고요, 핸들링도 굉장히 좀 타이트한, 이런 요철을 지날 때나 이런 때도 소음도 많이 안 올라오고요, 그리고 요철도 굉장히 이렇게 퉁퉁 튀지 않고 단단하게 탁탁 잘 지나갑니다. 예전에 약간 출렁출렁 하는 느낌이었다면 그런 느낌이 싹 없어지고 좀 단단하게 이렇게 도로로 이렇게 잘 움켜쥐고 그렇게 주행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서스펜션이나 이런 세팅 값이 이제 굉장히 유럽형으로 좀 가까워지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차가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하이브리드가 현재 뭐 개입됐다 안 됐다, 뭐 운전 엔진이 돌고 있다,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차를 약간 1.6 터보 가솔린이지만 1.6이면은 1600cc인데, 1600cc라면 이 전장이 5m 되는 이 큰 차를 과연 1.6L 가솔린 엔진이 아무리 터보래도 잘 끌고 다닐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또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전기 모터가 수시로 개입을 합니다. 전기 모터가 계속 개입을 해서 어떤 가속이 필요하다, 아니면 뭐 오르막이다, 아니면 뭐 추월한다, 이럴 때 수시로 개입을 해 가지고 그 힘을 보태죠. 그래서 1.6 가솔린 엔진이라도 뭐 힘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힘이 아주 짱짱하고, 그리고 뭐 가속 페달 밟는 대로 이렇게 차가 앞으로 잘 달립니다. 이 차가 그랜저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 모델이거든요. 거기에 20인치 타이어가 끼워져 있어서, 그렇다면 공인 연비는 복합 연비 기준 15.7입니다. 만약에 18인치나 19인치가 끼어 있다면 16.7에서 18까지 최대 맥시멈 연비가 18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오늘 2시간 17분에 거리는 한 101km 지금 타고 있는데요, 국도와 고속도로를 좀 섞어서 탔습니다. 근데 지금 계기판에 나와 있는 연비, 실연비는 16.3을 가리키죠. 그래서 아마 조금 부드럽게 급가속이나 이런 걸 좀 하지 않고 좀 부드럽게 운전을 한다면 기본 한 16.5, 17 가까이는 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주행할 때 16.3이니까요 좀 가속도 해봤고 좀 급하게도 달려봐서 제가 보기에는 한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제가 과거에 5세대 그랜저를 타고 강원도 그랜저 하이브리드죠, 그때도 그걸 타고 강원도를 한번 왕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860km 그 정도 주행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도 뭐 기름을 가득 넣으면 뭐 한 800km, 900km, 뭐 1000km까지는 조금 무리겠죠. 한 800km, 900km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가장 낮은 사양이 4200, 그리고 중간이 5700, 그리고 최고 사양이죠, 캘리그라피 모델이 5100, 네, 이렇게 돼 있죠. 이 차의 경쟁 상대라면 뭐 기아의 K8이 있겠고요, 그리고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캠리 하이브리드, 뭐 국내에는 그 정도가 있지 않을까. 어코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거와 굉장히 흡사하죠. 4600 정도 하는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캠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3700에서 4300이고요 K8 같은 경우는 이 차보다 500에서 한 700만원 정도 더 저렴하다,
네, 아무래도 그랜저의 이름값이겠죠. 엔진도 똑같고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나 그게 거의 흡사하고 똑같은데 가격은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연비는 캠리 하이브리드가 18.5, 어코드 하이브리드가 17.5. 네, 이렇게 해서 뭐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캠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2.5리터 엔진이 들어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고 출력이 211. 그래서 출력은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한 19 정도 더 높고요. 그 대신에 가격이 조금 저렴하니까 네, 가격적인 메리트는 캠리도 경쟁력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떤 다양하고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죠. 어지간한 기능들이 싹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고 출력을 생각한다면 뭐 그랜저를 또 선택을 해야 되고요. 오늘 지금까지 그랜저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 모델을 타봤죠. 5,100만 원짜리 모델인데요. 정리하자면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숙성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핸들링과 이런 탄탄한 하체가 굉장히 단단하고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치 과거의 그랜저가 미국차에 가까웠다면 이번 그랜저는 유럽차에 가까운 그런 주행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연비입니다. 뭐 하이브리드 모델이니까 연비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이 제가 캘리그라피 모델이면서 15.7인데 제가 실제 주행을 지금 2시간 반째 하고 있는데 16.5 연비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주행을 하면 뭐 한 17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세 가지 큰 특징이 있고요. 나는 연료효율이 좋고 경제적인 차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넓고 큰 차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대도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고요. 그리고 기능들이 워낙 많이 좋아져서 뭐 그런 걸 생각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차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그랜저 하이브리드 시승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차, 더 재밌는 차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